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의 음식을 알리는 K-푸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버겐카운티의 한인 민주당 후원의 유니티가 한인 선출직 정치인과 후보들을 위해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모두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을 보안이 강화된 카드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가정에게는 양육비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의 식자재와 음식, 문화의 향연이란 주제로 K-푸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뉴요커들과 전 세계 관광객들이 페스티벌 현장으로 모여들어 한류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그 현장에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밥을 많은 솜씨가 서툴러 보이긴 하지만 김 위에 밥을 얹고 갖가지 재료를 올려 속이 꽉 찬 김밥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만든 김밥을 먹어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K-푸드 체험 이벤트를 통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도 찍어봅니다.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리고 있는 K-푸드 페스티벌에서는 한국의 식자재와 음식이 소개되고 문화공연도 함께 열리고 있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뉴요커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It's good. It's nice. It's a good experience of different culture, of that particular culture, and a very good variation of different foods. I'm enjoying it very much, actually.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미주시장 진출 확대와 한국 식품에 대한 소비붐을 조성하기 위해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K-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식품 합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한미 간의 교역 정진 그리고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우리 식품의 세계화를 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캐리 해퍼만 셰프도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해 한국 식자재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한식이 한국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 아닌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버겐카운티의 한인 민주당 후원의 유니티가 다음 달 본선거에 나가는 한인 선출직 정치인과 후보들을 위해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에 위치한 바이시클 클럽. 버겐카운티 내 한인 민주당 정치인들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현재 버겐카운티 내 민주당 소속 한인 선출직 정치인은 모두 6명으로 이중 크리스정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을 비롯한 글로리아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피터서 포트리 시의원이 다음 달 본선거에서 재선에 나서며 이들과 함께 로이조 후보가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합니다. 이들 후보들은 한인 정치력 신장과 미래 한인들의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한인 정치인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As a group entirely as a Democratic Party and the Korean group involved inside of there. That way our voice is louder, our voice is stronger, and we as a group are better off. What we have to do is keep the momentum going forward. That is why we're gathered here tonight, encouraging one another, standing beside one another, and to show support to one another. But on November 4th, I want to ask every one of the voters in Englewood Cliffs to come out and vote because, I hear too many things about Koreans don't vote. 이날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한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은 민주당의 모토인 민주사회 실현과 주민 화합과 부합된다며 한인 사회 하나된 힘을 당부했습니다. So God bless America, but we are all in this together. So Koreans, you've had many successes. You're going to have many more. The best is yet to come. I'm telling you, the best is yet to come. 이 밖에 발레리 허틀 뉴저지 주 하원의원, 루 스텔라토 버겐카운티 민주당 위원장 및 한인 후원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모인 후원금 전액은 다음 달 본선거에 나서는 후보 4명의 한인 미디어 캠페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는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성원을 보내준 한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 참여율 상승 캠페인도 소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 새로운 인재 양성과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18주년 기념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김광수 행사준비위원장, 에스더 이 전 이사장 등이 참석해 시민참여센터의 활동을 지원해준 한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동찬 대표는 그동안 시민참여센터는 위안부 결의안, 위안부 기념비 설립 등의 활동에 정진했다며 앞으로도 풀뿌리 활동을 통해 미주동포가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되돌이켜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미국에 이민 와서 정착했던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럼 우리도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우리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 저희들 이번 18주년 이 갈라의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센터는 창립 이후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 참여율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세주 뉴욕 총영사는 점진적인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선 미주동포들이 하나가 되어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 참여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역량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뉴저지 그리고 할 것 없이 우리가 투표권자들은 다 등록을 하시고 투표를 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그 발전은 물론이고 미국의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또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관계가 크게 정진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11월 4일 본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률 80%, 투표 참여율 80%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는 분명 미국 내에서 활발한 투표 참여 운동을 벌이는 소수인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인 정치력 신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한인들의 단합된 모습,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모두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에볼라 확산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에볼라 확산에 대비한 불시 비상훈련과 교육 세미나 개최, 대중교통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한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8개 병원을 지정하고 잠재적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는 격리병실을 준비하는 등 에볼라 감염과 관련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오는 21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비상대책안은 뉴욕주 대학 캠퍼스와 대중교통, 의료시설에서 에볼라 확산을 대비한 불시 비상훈련 실시와 의료진의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 그리고 에볼라 징후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모든 공항에 구급차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방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을 보안이 강화된 카드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그네틱 딜을 마이크로 칩으로 바꾸는 방법인데 안전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백악관이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을 마이크로 칩이 장착된 카드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마그네틱 D에 정보가 담긴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식 푸드 스탬프 카드를 마이크로 칩이 장착된 카드로 대체하거나 기존 카드에 마이크로칩을 추가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마이크로칩을 사용하는 기술은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된 EMV 방식이 사용될 예정이고 이미 소매업계는 2015년 10월 1일까지 EMV 기술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JP모건 체이스와 홈디포 등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어려운 기술적 보완으로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마그네틱 D와는 달리 암호화된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는 마이크로칩 장착 카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바뀔 카드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구매 후 서명하는 방식일지 개인 비밀번호를 사용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출입국 시에는 $10,000 이상을 신고 없이 휴대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 이런 규정을 몰라서 처벌받는 경우가 불법 의도를 가지고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 규제 수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가 출입국 시 미화 $20,000 이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용됐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입국 시 세관 또는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10,000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외화 신고 대상에는 현금은 물론 수표와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례만도 70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액대별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00에서 $20,000가 전체의 4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20,000에서 $30,000 26.5%, $30,000에서 $40,000가 12.6%, $50,000 이상이 9.7% 순이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외환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라고 이용해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여기에 게시된 뉴욕시 리스팅의 상당수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16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게시된 뉴욕시 숙박 리스팅 중 72%가 주택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택 규정에 따르면 거주용 주택을 의미하는 클래스 A로 분류된 주택은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임대하려면 집주인이 임차인과 임대 기간 동안 함께 숙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A가 아닌 주택인 경우에도 입주 허가서에 단기 임대 허가가 없으면 호텔이나 숙소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인터넷 마켓이 우리가 사는 방식에 큰 변화를 주고 있지만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법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행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 온라인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반 주민이 아닌 전문 업체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정황도 밝혀져 탈세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드러난 세금 미납액만 $3,300여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